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 오늘 뭐 주가 보니까 영 시원찮았어요. 전 시원찮아서 다들 좀 많이 기운이 떨어졌을 겁니다. 에너지가 좀 솟구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도 영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올 겁니다. 오니까 너무 큰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오늘 참 재미없었어요. 재미없기는. 국내 증시가 2월에도 약세를 좀 이어갈 거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이 좋다고 하면은 떨어지고 반대로 되더라고. 하여튼 주요 증권사들은 그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상단을 2600으로 낮췄습니다. 변동성 우려가 여전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순환매 전략으로 나아가라, 대응해라. 뭐 그게 좋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토업계 보니까 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뭐 등등 해서 그 제시한 2월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종합해 보니까 이 고점이 2600을 보는 것 같아요. 2600. 저점은 2370 이렇게 나타납니다. 1월 예상 그 밴드가 2500에서 2760인 것을 감안해 보니 고점과 저점 모두 150포인트 정도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온 거죠. 새 코스피 지수가 그 약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2월 증시에 대한 전망도 위축이 됩니다. 이달 들어서 그 지수가 보니까 5.8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600선에서 2400대로 떨어집니다. 추락을 했고,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을 경계해라. 변동성을 경계하라 합니다. 변동성을 경계해라.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에서는 그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70에서 2590으로 제시하네요. 고점과 저점 모두 낮았습니다. 낮게 잡았어요. 급락을 이야기했던 불확실성 변수들이 정점을 통과하는 등 2550선 저로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지만은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가 안정, 중국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게 숙제로 남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 이 중국이 살아나야 하는데 중국이 저렇게 자꾸 죽어가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예상 밴드를 2400에서 2570으로 제시했고 반도체 업종의 이익 턴아웃가 상승 요인, 2차전지 수급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구간이고 역사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 반도체 이익 턴아웃은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 EPS 상승을 주도했다. 고가 내구재 소비 둔화에 영향받는 2차전지 수급 등은 위험 요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직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순환매로 이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조언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미디어, 교육 이쪽을 이제 추천하더라. 그런 겁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상승을 보니까 전적으로 단기의 그 수익률 그리고 이슈, 뭐 실적 이런 거에 따른 단기 순환매의 그 힘으로 좀 볼 수 있다고 해요. 당분간은 그 순환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이어서 가격 메리트가 남아 있으면서 실적과 수급의 그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종은 이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미디어 이런 교육 등입니다. 2월 중에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쓸 거다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새벽에 오늘이 아니고 내일 새벽이었네. 최근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그래서 국내 증시도 요동칩니다. 테슬라 인텔의 실적 발표하고
주가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반도체 국내 관련주에 힘이 더 엇갈렸어요. 이 다음 타자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30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하고 MS하고 반도체 기업 AMD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앞서서 지난 24일에 테슬라가 그리고 25일에는 인텔이 발표를 했어요. 지난 19일에는 TSMC가 깜짝 호실적 때문에 주가가 9.8%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나 AI 그 산업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줬는데 그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반면 지난 24일에 테슬라가 떡락을 해버린 거야. 그냥 시장의 그 전망치 기대하는 그런 실적이 아니었거죠. 못 미쳤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3% 빠지더라고요. 그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도 후폭풍이 이제 부른 겁니다. 후폭풍. 에코프로는 약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50만 원 선이 붕괴됐고 에코프로머티가 마이너스 9.1%,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5%, 포스코퓨처엠 마이너스 3.8% 이렇게 줄줄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인텔도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하고 매출하고 EPS 모두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거의 한 11.9% 떡락을 했습니다. 지난 21년 이후 가장 큰 일간 폭락이네요. 일간 하락폭입니다. 이때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도 0.9, AMD도 1.7% 이렇게 좀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 훈풍이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한 국내 반도체 AI 관련주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유심히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74,300원 뭐 잘 버텼네요. 제가 거의 보합권 간다고 했는데 거의 뭐 보합권 근처에 왔습니다. 약 1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아침에 73,700원까지 빠져가지고 야 이거 또 박살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은 메인들이 좀 돌아섰습니다. 63만 주. 오늘은 개미들이 60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버텨준 것 같고 JP 애들이 80만, CL이 14만, 모건 9만 9천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맥콜이 49만 5천, 골드만 19만 7천, CL이 7만 4천, CT 3만 9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가 오늘만 좀 완전 엉망이었죠. 5만 9,600원까지 빠졌었는데 결국은 5만 9,8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00원이나 빠졌네요. 거의 6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갑자기 외인들이 21만 주를 그냥 풀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JP 14만 9천, CT 13,000 정도 매수했고 반대로 JP 20만, 그 CL이 8만 1,000, CT 7만 7,6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